그 여자는 내 사돈입니다. 최영자의 쉰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정적을 깼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딸의 시어머니와 바람을 피웠다는 충격적인 진실, 더 큰 배신은 온 가족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딸의 거짓말, 사돈의 뻔뻔함, 평범한 주부였던 최영자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날, 그녀는 인생 최대의 선택을 앞두게 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0년대 초반 가난했던 시절에 만나 함께 고생하며 35년을 해로한 최영자와 김철수 부부는 이제 노년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둘째 아들은 유학 후 교수가 되었으며 막내딸 김미영은 작년에 대형병원 의사와 결혼의 시댁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 좀 어때요? 허리는 괜찮아요? 아침마다 남편 김철수의 건강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최영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오늘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아이고, 요즘 동창회 모임이 왜 이리 잦아요? 지난주에도 있었잖아요. 그러게. 나도 귀찮은데 회장이 자꾸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네. 최영자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나이 들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날 오후 둘째 아들 김준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대학에서 잠시 시간이 생겼다며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이나 보러 왔다고 했지요. 엄마, 밥 먹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오랜만이네. 밥은 먹었고 엄마랑 차나 한잔 할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저번에 아울렛 갔다가 아버지 봤어요. 아버지? 아울렛에서 쇼핑하러 갔나 보네. 그게 어떤 여자랑 단둘이 있었어요. 최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분이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아니요, 엄마. 그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군데? 김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결혼식에서 본 사람 누나 시어머니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이라면 딸 미영이 시집간 집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영의 결혼식 때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그 후로도 몇 번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었지요. 아들, 너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눈이 잘못 본 거야.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좀 더 지켜봤는데 손도 잡고 식당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최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방금 들은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괜찮아.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최영자의 마음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35해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 그리고 사돈이라는 관계로 만난 여자. 그들이 자신의 뒤에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 이야기는 아직 아무한테도 하지 말자. 특히 내 누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설마라는 생각에 아들의 말을 흘려들으려 했지만 최영자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 김철수가 퇴근하고 돌아온 날 밤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여보, 요즘 동창회 모임 자주 하네요? 응, 우리 학교 선배가 암 투병 중이라서 자주 모여서 응원해주고 있어. 거짓말을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빛을 최영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최영자는 용기를 내어 김철수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딸 미영이의 생일이었기에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깔끔하잖아. 오히려 그 깔끔함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기술에 관심 많던 최영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동 녹음 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들 김준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엄마, 이거 불법 아니에요? 아버지 전화 몰래 녹음하는 거. 준호야, 엄마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은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 내 아버지랑 나 사이의 일이니까. 김준호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앱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돌아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최영자는 김철수가 출근한 후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통화 기록은 깨끗했지만 녹음 앱에는 몇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동료와의 업무 통화, 그리고 은행 직원과의 대화 등 평범한 내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최영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 이상해. 조심해야 돼. 그래도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분명 김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여자의 목소리는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박정숙, 딸 미영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최영자는 그 목소리를 확실히 알아들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함께 송편을 빚으며 나눈 대화, 미영이의 결혼식 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 이번 주말에 남편이 골프 가요. 그때 만나요. 알았어. 늘 가던 그 호텔로 예약할게. 최영자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함께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참을 울고 난 후 최영자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 미영이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겨있던 최영자는 문득 달력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녹음에서 들은 대로라면 김철수와 박정숙이 만나기로 한 날이었지요. 확인해야 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결심을 한 최영자는 휴대폰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앱이 아닌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김철수가 정말로 호텔에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예상대로 내일 골프 모임이 있다며 일찍 자겠다고 했습니다. 최영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골프 끝나고 곧장 들어올 거예요? 아마 늦을 것 같아. 골프 치고 회식이 있을 거야.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영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과 사돈의 대화가 계속해서 맴돌았고 가슴 한편에서는 아직도 설마라는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철수는 골프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영자는 그가 완전히 집을 나서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뒤를 쫓았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켜고 남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김철수의 위치는 골프장이 아닌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최영자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최영자는 차 안에서 남편의 모습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미영이의 시어머니 박정숙이었습니다. 우아한 원피스에 고급스러운 백을 든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진짜였구나. 최영자는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마침 남편 김철수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영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7층. 엘리베이터 위의 숫자가 7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영자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나와 주위를 살폈지만 김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객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어떤 방일까? 복도를 서성이며 고민하던 최영자는 문득 방문 앞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김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에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박정숙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영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가누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 만약 영자가 알게 되면, 아니, 더 큰일은 미영이가 알게 되는 거야. 우리 딸 인생 망치는 거잖아. 걱정 마요. 미영이는 절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당신 마음이 내게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렇지.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내 마음은 당신 것이었어. 최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영자는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 김철수가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 어땠어요? 최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오랜만에 치니까 좀 힘들더라고. 회식도 길어져서 늦었네.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영자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5해 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눈에 이제는 낯선 사람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래요. 피곤하겠네요.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김철수는 특별한 기색 없이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최영자는 거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당장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지 또 딸 미영이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밤새 울며 고민한 끝에 최영자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남편을 추궁했다가 그가 부인하면 오히려 자신이 의심병 환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 미영이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영자는 김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전화를 걸어 그가 정말 출근했는지 확인하고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할 때마다 위치 추적 앱으로 그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녹음 앱에 저장된 통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영자가 모은 증거는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김철수와 박정숙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둘의 관계가 미영이의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녹음된 통화에서 박정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연이 3년째네요. 그런데 운명이 장난을 치는지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이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맞아. 처음에는 놀랐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당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아. 최영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딸과 박정숙의 아들이 결혼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김철수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최영자는 결정적인 녹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철수와 박정숙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너무 위험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며느리 미영이가 요즘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봐요. 혹시 알게 된 건 아닐까 싶어요. 미영이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조심했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만약 미영이가 알게 되면 우리 아들 결혼 생활도 망가질 거예요. 알았어. 잠시 만남을 줄이자. 하지만 완전히 그만둘 순 없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최영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 미영이가 이미 뭔가를 눈치챘다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관계를 끊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남편을 대면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최영자는 김철수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대사를 연습했지만 실제로 그를 마주했을 때 어떤 말이 나올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만을 원했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김철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최영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김철수는 거실로 들어와 최영자의 표정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최영자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딸 시어머니 맞지? 김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여자? 더는 거짓말하지 마요.
나 다 알아요. 당신이 박정숙 씨랑 만나는 거 무슨 헛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김철수는 여전히 발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당신들 만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최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철수와 박정숙의 애정 어린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 이상해. 조심해야 돼. 그래도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녹음이 계속되는 동안 김철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는지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내 전화를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우리 딸 시어머니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최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35년 해로했잖아요. 그리고 하필 왜 우리 딸 시어머니예요? 미영이 생각은 안 했어요? 김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거짓말 마. 당신 지금까지 숨기려고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알아요? 동창회, 골프 모임,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 다 인정해. 하지만 이해해줘. 난 정수기를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영자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 그게 죄야? 그래, 난 정수기를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이제 와서 어쩌라고? 김철수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들킨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럼 이혼하자. 최영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당신이 그렇게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나랑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잖아요. 김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하지만 집은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최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을 걱정하다니 남편이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 아니네요. 좋아요. 집을 가져가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상간자 소송 걸 거예요. 박정숙 씨한테. 김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안 돼. 그러면 미영이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거야. 그건 당신이 진작 생각했어야죠. 내가 왜 당신 편의를 봐줘야 해요? 대화가 격해지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지? 김철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최영자는 인터폰을 통해 밖을 확인했습니다. 딸 미영이와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당황했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미영이가 사위와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최영자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저기, 사실은 미영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최영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알아요. 다 알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최영자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뭘 알아? 최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시어머니랑 그런 사이라는 거요. 최영자는 아들 준호가 미영이에게 말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영이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한 달 전부터? 네.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우연히 봤어요. 아빠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최영자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다 무너질까봐 겁이 났어요. 미영이의 남편 박정숙의 아들인 박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온 건 상간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서예요. 뭐라고? 최영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미영이가 배를 살짝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우리 손주가? 네. 이제 10주 차예요. 상간 소송을 걸면 모든 게 공개되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최영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손주가 생겼다는 기쁨과 이런 상황에서 찾아온 소식이라는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박현우의 간절한 부탁에 최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한 아이까지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최영자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사돈의 뻔뻔함, 그리고 이제 딸의 임신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틀 후 최영자는 혼자 박정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철수와의 대화 이후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최영자는 이제 자신이 직접 사돈을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최영자. 미영이 엄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차림으로 최영자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머, 영자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들어오세요. 최영자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가 이곳에 시집와서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쓰라린 아이러니로 다가왔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어요.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요. 박정숙은 최영자의 차가운 태도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다 알아요. 박정숙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고 오셨군요. 네, 다 알아요. 제 딸 결혼식 전부터 내 남편이랑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요. 박정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사실이니까요. 최영자는 박정숙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당신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이미 내 남편과 그런 관계였잖아요.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박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죠. 처음엔요.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그게 다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린 아이들 결혼 전부터 인연이었어요. 지금 와서 당신이 뭘 어쩌겠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 결혼했고 곧 아이도 태어날 거예요. 모든 걸 망치고 싶으세요? 최영자는 박정숙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에 경악했지만 한편으로는 손주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상간자 소송을 걸 생각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박정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동요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망해요. 미영이도, 현우도, 태어날 아이도. 그건 당신이 진작 생각했어야죠.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기 전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들, 진정하세요. 최영자가 뒤를 돌아보니 사위 박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들어온 듯 했습니다. 현우야, 너도 여기 있었어? 네, 어머니. 방금 들어왔어요. 박현우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참 얽히고 설켰네요. 그 말에 최영자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현우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 담담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처럼. 현우야, 너도 알고 있었니? 내 어머니와 내 남편 사이를. 박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최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영이와 결혼을? 너는 내 딸을 속인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미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 어머니와 장인어른 사이는 그건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의 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최영자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현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영이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최영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미영이가 그런 걸 알면서 결혼을 했을 리가 없어. 어머니, 미영이도 처음엔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어른들의 일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영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영이가 한 달 전부터 알았다고 말했던 것도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박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희는 모두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어머니도, 장인어른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행복? 이게 무슨 행복이야? 모두가 서로 속이고 배신하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행복해? 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여기서 멈춰주세요. 상간자 소송 같은 건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최영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박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갈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 박정숙이 다가와 최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걸 무너뜨리면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어요. 최영자는 박정숙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서 손 떼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 동안 최영자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남편, 사돈, 사위, 그리고 딸까지 모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함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영자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할 것인가.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영자는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35년 해로한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딸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지만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미영이일 테니까요. 더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 준호였습니다. 최영자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영이 누나한테 들었어요. 아버지랑 박정숙 씨 이야기. 준호야, 엄마 지금 많이 힘들어. 알아요, 엄마.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엄마, 정말 괜찮아. 엄마가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최영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모두가 나를 속인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집안에 자신의 흐느낌만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에 최영자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밤새 울다 지쳐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몸이 뻐근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밖을 확인해 보니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영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영자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최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그런 사이라니. 현우 오빠가 결혼 전에 털어놨을 때 저는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결혼했어? 그런 상황에서? 저 현우 오빠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일은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들의 일?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아버지가 내 시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는 건 단순히 어른들의 일이 아니야. 그건 가족 전체를 배신한 거야. 알아요, 엄마.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현우 오빠를 잃고 싶지 않았고 또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니? 엄마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내 결혼식 때 박정숙 씨와 웃으며 사진 찍고 함께 명절 보내고 모두가 나만 모르게 했던 거였어?
미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최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딸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과 속임수로 가득 찬 관계 속에서 너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저도 몰라요, 엄마.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져요. 매번 엄마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미영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현우 오빠랑 얘기해 봤어요. 우리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요. 뭐, 이혼한다는 거니? 아니요, 그냥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임신 중이니까 아이가 태어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최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지금은 내 건강과 아이가 가장 중요해.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영자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식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오후 미영이는 몇 가지 짐을 가지고 최영자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엄마와 함께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최영자는 한편으로 딸을 곁에 둘 수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자는 받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전화에 결국 받았습니다. 뭐야? 영자야, 나야. 미영이가 거기 있니? 내 딸이 어디 있든 이제 상관없잖아요. 당신하고 나는 끝났어. 이봐, 그러지 말고. 미영이가 집에서 나갔다는데 걱정돼서 그래. 당신이 딸 걱정은 처음이네요. 박정숙 씨 생각할 시간에 딸 생각도 좀 했어야죠. 영자야, 제발. 이혼하자는 건 인정해. 하지만 상간자 소송만은 하지 마. 그러면 모두가 망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발. 미영이와 현우,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해봐. 모든 게 공개되면 아이의 인생에도 상처가 될 거야. 최영자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최영자는 방에 들어가 있는 미영이를 보러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미영이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한 손은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가야. 최영자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때 문득 미영이의 초음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미영이가 보여줬던 사진 속의 작은 생명체.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걸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것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정의일까? 아니면 그저 복수심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최영자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갈등과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결정했어. 최영자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기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침, 최영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영자 씨, 정말 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신가요? 변호사 김태현이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모든 증거도 다 가지고 왔어요. 최영자는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과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호텔 방문 증거 등을 내밀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이네요.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딸의 시어머니가 상대방이라.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대로 넘어가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와 윤리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용납하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을 기만하며 살아갈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는 최영자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최영자는 가슴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적어도 자신은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미영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변호사 만나고 왔어.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설마. 그래, 상간자 소송 준비하고 왔어. 안 돼요, 엄마. 제발. 미영이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엄마. 우리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이 일이 공개되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세요? 미영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 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배신했어. 그들이 저지른 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해. 그건 알아요. 하지만 그 책임을 제 아이까지 져야 하나요? 엄마, 제발. 최영자는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미영아, 일어나.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문을 열자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미영아, 잠시 비켜줄래?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 미영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영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만났다며? 정말 소송 제기할 거야? 네, 그럴 생각이에요. 김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영자야,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이혼하는 걸로 끝내자. 소송 같은 건 아무에게도 도움 안 돼.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건 생각 안 했나 보네요. 김철수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이봐, 난 이미 내 잘못 인정했잖아. 이혼도 하겠다고 했고. 뭘 더 바라는 거야? 책임이요. 당신과 박정숙 씨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 이대로 가면 너 손주 얼굴 못 볼 줄 알아. 김철수의 협박에 최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영자야, 제발 생각해봐. 정숙이네는 이 동네에서 꽤 알려진 집안이야. 소송이 공개되면 그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겁주지 마세요. 난 당신들처럼 남들 눈치 보며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짐승이랑 다른 건 책임질 줄 알기 때문이에요. 김철수는 답답한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복수가 그렇게 중요해? 복수?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당신과 박정숙 씨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행동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김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영자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김철수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미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소송할 거예요? 응, 미영아.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도 증인으로 서야 하는 건가요? 최영자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증거는 충분해. 넌 그냥 아이에게만 집중하면 돼. 그날 밤 최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정숙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최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자 씨, 저 사과하러 왔어요. 박정숙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최영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화나는 건 당신이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말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하고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제 딸과 결혼시킬 생각을 했죠?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박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그리고 정말로 박정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영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최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요?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일단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소송을 걸면 당신도 힘들겠지만 그건 당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예요. 박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박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가 현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저희 당분간 별거하기로 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최영자는 놀랐습니다. 미영이와 현우의 결정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너희 결정이니? 네, 어머니.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일에 저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내 부모님과는 다르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정말 미영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도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영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너희 결정을 존중할게. 그리고 미영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알지?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소송은요? 최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 엄마는 이 일에 책임을 물을 거야. 너희의 결정과는 별개로. 현우와 미영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날 밤 최영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내일 소송 서류 접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 씨, 정말 확실하신 거죠? 네, 확실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최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최영자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예상대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사돈 간의 충격적인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 지역 사회에서는 한동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정숙은 모든 사회 활동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녀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자선단체와 지역 모임에서 모두 손을 떼야 했고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김철수 역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위자료와 위신을 모두 잃은 채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최영자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손녀 서연이의 첫 돌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집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었고 가족들만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딸. 최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미영이와 현우는 다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별거 기간을 거치며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연이가 태어난 후 다시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편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최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보다는 훨씬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어요? 아니, 들은 적 없어. 내가 맞나? 가끔요.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용서해달라고 하시던데. 최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아직 내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알아요, 엄마. 서두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때 서연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최영자에게 팔을 벌렸습니다. 최영자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 안기고 싶어? 그래, 이리 와. 서연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최영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최영자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졌지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이 산책시켜 줄까? 최영자가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요즘 서연이가 바깥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최영자는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미영이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산책 중에 우연히 박정숙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지만 최영자와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둘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자도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이게 서연이인가요? 많이 컸네요. 네, 오늘 첫 돌이에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증오심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요. 최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그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최영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자신과 같이 인생의 실수를 저지른 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최영자는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이제 집에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 괜찮아. 너희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야지. 미영이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영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난 1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올바른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공허함이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그녀만의 것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서연이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첫 돌을 맞이한 손녀의 웃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내 앞길엔 절대 상처 같은 사랑이 없길 바란다. 최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자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첫째 아들 가족이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리며 그녀는 문득 이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가족, 정직,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최영자가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 배운 가치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의 경쾌한 목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최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최영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